자, 우리가 이제 소주제 1부터 가볼게. 소주제 1. 자, 여기다가 일단 써볼래. 여기다가 감력 5조 이렇게 쓰세요. 자, 이 소주제 1은 을려가 아닌 감려의 말이야. 자,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작품 원문을 읽어볼 거고 옆에 현대어 풀이를 볼 거야. 너희들도 복습하거나 공부할 때 항상 그렇게 해야 돼. 알겠지? 현대어 풀이만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원문만 보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내가 보기엔 거의 없어. 현대어 풀이만 보는 사람이 있거든. 큰일 날 사람들이야. 알겠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둘 다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문을 먼저 보고 현대어 풀이를 본 다음에 해석을 해줄 거예요. 알겠어? 자, 일단은 원문하고 현대어 좀 같이 봐봅시다. 자, 읽어볼게. 대 가는뎌 각시 본듯도 흔뎌이고. 자,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듯도 하구나. 편향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이미 계시는 궁궐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를 돌아가시는고. 해가 다져서 저문 날에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가. 지금 감녀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을려한테 물어본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해보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자, 각시. 각시에 동그라미 쳐봐요. 이 각시는 누굴까? 을려야. 중심하자 을려야. 을려야 너 어디 가니? 한 거라고요. 천상백옥경 밑줄 쳐요. 자, 천상백옥경은 어디라 그랬죠? 한양의 궁궐. 한양의 궁궐. 자, 도연아 무슨 궁? 경복궁. 경복궁. 그 다음에 니별하고 니별 동그라미. 니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별이야. 이별. 그러면 이거는 누가 처한 상황이야? 을려의 상황이야. 아, 그러면 을려가 천상백옥경을 떠나면서 임과 헤어진 상태야. 임과 이별한 상태야. 그리고 해가 다 저물었는데 어디 가냐 이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묶어보세요. 을려. 이제 을려의 답변이 시작돼요. 을려의 답변. 이제 쭉 읽어볼게. 자, 봐보자. 어와 내여이고 내 사셜 들어보오. 아, 너로구나.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줘라.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함즉 흔감하는 내 모습과 이 행동이 임에게 사랑을 받음 직한감하는 어딘디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어찌된 일인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하며 특별히 예뻐해 주셨는데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나도 임을 믿어 다른 생각이 전혀 없어. 자, 이래야 교태야 어자라이 굳었던디 아양도 부려보고 애교도 떨면서 임의 마음을 어지럽게 굴었던지 반기시는 낯빛이 내와 어찌 달아신고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졌는가. 자, 누워서 생각해보고 내려앉아 해야 하니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해보는데 내 몸에 지은 죄 매각티 쌓였으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하랴.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탓할 수 있으랴. 셔려워 풀텨해니 조물의 탓이로다. 서러워서 여러 가지를 불어내어 생각해보니 조물주의 탓이로구나. 자, 그랬더니 감녀가 글란 생각마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소주제 2가 끝나요. 됐나요? 자, 이제 해봅시다. 봐봐.
일단 내려가 보고. 자, 잘 들으세요. 이제 해봅니다. 자, 어와 내여이고 이 내자의 동그라미. 자, 이 내는 감녀다. 을려가 감녀노구나 이렇게 한 거야. 내 사셜 들어보. 자, 사셜 들어보. 그럼 이건 누구의 하소연이야? 을려의 하소연이 시작돼. 을려의 하소연이 시작돼. 내 얘기 좀 들어볼래? 했다는 거예요. 자, 나의 얼굴이, 자, 얼굴 별표 쳐봐. 이때가 조선시대 때 작품이거든. 조선시대 때 국어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선택지 줄게. 현대국어일까 중세국어일까? 중세국어야. 알겠지? 중세국어 때는 얼굴이 저기 뭐라고 써있어? 모습? 형태야. 근데 현대국어에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서 얼굴은 어디만 얘기하는 거야? 여기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옛날에 얼굴은 몸 전체를 의미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의미가 확대된 거야? 의미가 축소된 거야? 그치, 의미 축소야. 1학년 2학기 때 염들이 나와요. 시험에.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자, 내 얼굴이 이 거동이 님 사랑받음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실세. 자, 여기 너 동그라미. 자, 이 너 누굴까? 을려야. 누가 을려한테 하는 말이야? 누가? 임금께서 을려한테 하는 말이야. 알겠지? 자, 생각하시기에 나도 님을 믿어서 다른 뜻이 전혀 없었고, 자, 애교도 부려보고 교태도 부려보면서 자, 임에 대한 사랑을 표출했는데 그게 이미 어지럽게 굴었던지 뭔 소리야? 막 내가 사랑의 마음을 하니까 이미 어때? 부담스러웠는지 반기시는 얼굴빛이 예전과 다르신고. 자, 이제 체크하셔야 돼. 요렇게 묶어봐. 이거 겁나 중요합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근데 생각해봐요. 이 부분이 화자가 생각한 이별의 원인일까? 이미 생각한 이별의 원인일까? 재웅이. 화자가 생각한 이별의 원인 맞지? 이미 나를 왜 찾는지는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알겠어? 내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이 되는 거야. 써놔야 돼. 화자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이야. 화자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이야. 이미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도 뭐 솔직히 애교도 적당히 부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애교 너무 많이 부리면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생각해 본 거야. 응?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이렇게 죄가 많나? 자, 막 이런 생각해 봤는데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오케이? 아니, 좋다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왜 이걸 싫어하냐 이거죠. 그치? 자, 이제 또 묶어봅니다. 그래서 하늘을 원망할 것이냐며 다른 사람을 원망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막 생각해 보니까 이거 결국은 뭐야? 운명, 신의 탓이구나. 신의 뜻이구나. 신의 뜻이구나. 결국 임과 나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구나. 그치? 그래서 쓰세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운명론적 세계관을 알 수 있다. 운명론적 사고관을 알 수 있다. 생각관을 알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러면 이 운명론적 세계관 내지 사고관에서 알 수 있는 화자의 태도는 뭘까? 극복 의지일까? 체념일까? 신의 뜻이구나. 헤어질 수밖에 없구나. 의지야, 체념이야. 체념이지, 체념. 체념. 한탄이지. 체념과 한탄의 화자의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럼 너희들 친구가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어때 상담을 했어. 그럼 너네 뭐라고 대답할 거야? 병신 이럴 거야? 이럴 거야? 그러면 좀 너무 공감 능력 빵 아닙니까? 아이 그래서 하지 마. 힘내. 이럴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더니 감녀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써야 돼? 감녀의 위로지. 감녀의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꼬를 트니까 을려가 이제 어때요? 폭발적으로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갑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 을려가 되게 착해요. 자 일단 여기 이제 또 해가지고 을려 써주세요. 자 을려의 하소연입니다. 시작합시다. 일단 읽어볼 거야. 여러분들 일단 읽어볼 거야 저기. 자 보자. 맺힌 일이 이셔이다. 내 마음속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매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예전에 임을 모셔서 임의 임을 내가 잘 알거니 물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꼬 물같이 연약한 몸이 편하실 때가 몇 날일꼬 춘한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고 이른 봄날의 추위와 여름철의 무더위는 어떻게 지내시고 추일 동천은 뉘라셔 매셨는고 가을날과 겨울날은 누가 모셨는가 죽조반 조석 매내와 같이 재시는가 자립조반과 아침 저녁 진지는 예전과 같이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자시는고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주무시고 있는가. 자 이렇게 을려가 임을 뭐하고 있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일단. 자 요거 물같은 얼굴 이렇게 묶어보시고 이걸 빼서 쓰세요. 이 물같은 얼굴이 중의적 표현이에요. 자 중의적이 뭐라 그랬어 얘들아? 의미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 첫 번째 의미는 연약한이야. 물같이 연약한. 우리가 근육 없는 거 물살이라 그러거든. 물살. 출렁출렁거리는 거 물살. 두 번째는 깨끗한이야. 물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연약한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깨끗한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자 연약한이라는 의미가 더 다수설입니다. 학자들이 해석하는 다수의 의미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중의적 표현이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춘한 고열은 써있지 여기 이른 봄날의 추위와 여름철의 무더위 추일 동천은 가을과 겨울의 날씨 가을과 겨울의 추위라고 써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묶어보세요. 자 어떻게 묶고 가냐면 요렇게 묶으면 돼요. 자 묶으면 되고 자 여기 뭐라고 쓰면 돼? 옆에다가 을려의 다시 을려의 임에 대한 걱정입니다. 임에 대한 걱정과 염려예요. 밥은 잘 먹고 계신지 추위는 잘 추위에 대해서는 잘 어때 대응하고 계신지 자 잠은 잘 주무시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염려가 되는 입장이죠. 조심할 점 뭐야?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나? 봄에서 겨울로 계절이 변화돼서 이에 따른 화자의 무슨 심정 변화 이런 거 알 수 있을까? 그런 건 없는 거야. 알겠지? 각 계절에 따른 을려의 임에 대한 걱정을 알 수 있는 것뿐이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 4주제, 저 소주제 4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갈게요. 자, 이어서 가는데 그림을 하나 좀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다 그리면 제일 편하냐면 여러분들이 85페이지 맨 위에 빈 공간 있죠? 85페이지의 맨 위에 빈 공간. 자, 거기다 좀 그려봐. 자, 그려보세요. 봐봐.
조그맣게 그려. 조그맣게. 얘가 화자야. 화자. 자, 여성 화자입니다. 여성 화자. 자, 그리고 자, 여기가 임이야, 임. 임이야. 아씨, 뻑큐가 안 됐지. 알아서 하세요. 얘가 임이야, 임. 모자 쓰고 있는 모자. 자, 화자가 임을 보고 싶어서 산에 갑니다. 산으로 가요, 산. 화자가 임을 보고 싶어서 산으로 갔어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산 높이서 이제 어때? 임금이 계신 궁궐을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산에 갔더니 뭐가 있어? 구름이 엄청 껴있고 안개가 엄청 껴있어요. 그러면 이 구름과 안개 때문에 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구름이라는 자연물과 안개라는 자연물은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무슨 물이야? 방해물, 장애물이 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근데 여기서 화자는 신하고 임은 임금이란 말이야, 얘들아. 맞아? 그러면 결국 장애물이면서 뭘 것 같아? 얘네들은 장애물이면서 뭘 것 같아? 뭐야? 임금 주변에 누구들이야? 누구들? 간신배들이야. 자, 장애물이면서 간신배들이라고. 내가 임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임 주변에 간신배들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게 바로 구름과 안개의 의미야. 자, 그래서 결국 화자는 이걸 포기하고 물가로 갔어요. 강으로 갔다고, 강. 그러면 강으로 가서 배를 타고 임한테 가고자 한 거야. 배를 타고. 근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물결, 파도가 엄청나게 치고 있어. 응? 그럼 바람, 물결 때문에 배를 탈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 이 바람과 물결도 임과 화자를 가로막는 뭐예요? 간신배들이지. 그럼 결국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방해물, 장애물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심지어 있잖아, 얘들아. 강에 배가 있긴 있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무슨 배라 그럴까? 무슨 배? 빈배밖에 없어. 뱃사공도 없다고. 그러면 화자는 빈배를 보면서 어떤 정서를 느낄까? 너네가 화자라고 생각하고 임한테 가고 싶었는데 바람 불고 파도 차고 배에도 아무도 없고 뱃사공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보면 어떤 정서가 느껴져? 어쩌라고? 이거야? 그러지 말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잖아. 어떤 정서가 느껴져? 보고 싶은데 못 보잖아. 그럼 어떻게 돼? 뭐 허탈함도 있을 거고 또 혼자 있는 무슨 감정? 외로움도 있고 슬픔의 감정도 있지 않겠어? 맞아요? 그러면 화자는 이 빈배를 보면서 어떤 정서를 느낀다 그랬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상관물이라 그럴까? 무슨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이라 그래.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쪽팔린 거예요. 쪽팔린 거. 알겠지? 다시 화자가 빈배와 같은 사물을 보면서 어떤 정서나 염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랬지? 그랬을 경우 이 빈배는 무슨 기능을 한다고 얘들아?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표현해요. 알겠습니까? 됐지? 자, 이제 작품 들어가 봅시다. 이 안에 나올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 자, 님다이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임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라고도 알려고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올까. 오늘도 날이 거의 저물었구나. 내일이나 되어야 임의 소식을 전달해줄 사람이 올까. 자,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로 가잔 말이고 내 마음 둘 곳이 없으니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자,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나무와 바위 등을 잡기도 하고 밀기도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사일고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또 무슨 일로 끼어 있는가.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산천이 어두운데 1월이 어찌 보이며 지척을 모르거든 전리를 바라보랴. 바로 앞도 분간할 수 없는데 천리가 되는 먼 곳을 어떻게 바라보겠냐. 차라리 물가에 가 백길이나 보자 하니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려고 하니 오른쪽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중정된디어 이곡. 바람과 물결 때문에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뱃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뱃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있느니 강편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굽어보니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굽어보니 님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디어이고 임 계신 곳 소식이 더욱 아득하기만 하구나. 이렇게 소주제 5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분석을 좀 해줄게요. 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자, 여기 체크하면 돼. 여기 높은 배, 여기 밑줄 치세요. 높은 배, 이게 뭐야? 산이야 얘들아. 그러면 여기다 뭐라 써야 돼? 화재 깜짝이야. 경보기 수리 점검 중입니다. 화자의 화재 경보기 수리 점검 중입니다. 소망 바라지 마시기 성취를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위한 공간 원이야. 화자의 소망 성취를 위한 공간 원이야. 어디 가요? 산이요. 그럼 여기서 화자의 소망 성취가 뭔데요? 여기. 임을 보고자 하는. 근데 결론적으로 봤어 못 봤어? 봤어 못 봤어? 봤어 못 봤어? 대답 좀 해주세요. 봤어 못 봤어요? 못 봤지요? 맞지? 그러면 화자의 소망 성취를 위한 공간이자 뭐야? 소망이 좌절된 공간이기도 해. 의미가 두 개 있는 거야. 성취를 위한 공간이자 좌절된 공간이라고. 알겠지? 자, 그랬더니 구름은 커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고? 그러면 구름과 안개는 뭐라 그랬죠? 장애물, 방해물. 자, 이거 뭐라 그랬죠? 간신. 이 송민국의 작가가 얘들아 조선시대 선조 때 유명한 연들 관리인 정철이야. 유능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때? 정적도 많았어. 정적이 뭐야? 팍팍팍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뭐도 많아? 여러분들 내가 올라간다는 거는 누군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떨어진다는 거야. 알겠지? 내가 올라간다는 거는 누군가의 기회를 뺏는 거라고. 이해가? 또 그냥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남의 기회를 뺏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주변에 적들이 많아. 그럼 본인 입장에서 그 적은 간신배야. 지도 간신배야.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철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아요? 나쁜 것도 있어요. 저 인간도.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나는 왕한테 가고 싶은데 이 간신배들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갑시다. 그래서 산천이 그래서 어두우니까 자, 여기 별표. 얘들아, 여기 별표야. 1월이 어찌 보이겠냐 이거야. 자, 1월은 해와 달이지. 그러면 해와 달 같은 존재가 당연히 누구겠어? 화자한테 해와 달 같은 존재가 누구겠어? 왕이지. 누구야? 그러면 임이지. 임 쓰고 임금 써주면 돼. 그리고 너희들 지금 그림 그린 거 있지? 이 그림 그린 거에서 여기 임 있지? 여기다가 1월 써주세요. 작품에서 임을 1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해와 달. 자, 1월. 갑시다. 그래서 눈앞에 가까운 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천리를 바라보겠냐 이거야. 그러면 천리길. 물리적 거리일까? 임과 화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일까? 심리적 거리야. 심리적 거리, 정서적 거리야.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못 만나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심리적 거리, 정서적 거리. 그래서 차라리 물가에 갔대. 자, 물가 동그라미. 자, 물가. 그럼 뭐라고 써야 돼? 화자의 소망 성취를 위한 공간 2가 되겠죠. 화자의 소망 성취를 위한 공간 2이자 좌절된 이별의 공간이기도 해요. 됐습니까? 자, 다 썼으면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내려갑니다. 자, 좀만 집중. 거의 다 끝났어. 자, 그랬더니 바람과 물결이라. 자, 밑줄. 잠깐만. 바람과 물결. 바람과 물결. 자, 그럼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무슨 물? 장애물, 방해물. 바로 간신. 쓰면 돼요. 자, 바람과 물결은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간신. 자, 그리고 뱃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자, 빈배 별표. 자, 그러면 화자는 빈배를 보면서 어떤 정서를 느끼겠어? 뭐 좌절감, 외로움, 슬픔이겠죠? 자, 그러면 이 빈배는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소재가 되니까 자, 무슨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이 돼요. 됐습니까? 객관적 상관물이 돼요. 빈배. 자, 여기까지. 자, 이제 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다 끝나요. 자, 봅시다. 읽어보자 이제. 소주제 유혹하자. 자, 모처럼 찬자리에 밤뀨만 돌아오니 초가집 찬 잠자리에 한밤중에 돌아오니 반벽청등은 누굴 위하여 불갔는고 벽 가운데 걸려있는 청사초롱은 얘들아 청사초롱은 이 시대 때 썼던 초롱불 같은 거야. 초롱불. 응? 아이씨, 잠깐만. 인터넷 보여줄게. 봐봐. 청사초롱.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죠? 그럼 벽에 이런 초롱불이 걸려져 있다는 거야. 자, 다시 옵니다. 자, 이어서 보자. 벽 가운데 걸려있는 청사 초롱불은 누구를 위하여 밝혀 놓았는가? 집에 나밖에 없어. 외출했잖아. 얘들아, 지금 화자 어디 갔다 왔어? 낮에 어디 갔다 왔어? 낮에. 산하고 강 갔다 왔지. 맞아?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왔잖아. 집에 들어왔는데 나밖에 없잖아. 근데 불이 밝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불을 밝혀놨냐 이거야. 나밖에 없는데. 다시 갑니다. 자, 오라며 날이며 해 뜨며 마니니 산을 오르내리며 강가를 헤매며 방황하니 적은덕 멱진하야 풋잠을 잠깐 들었다. 잠깐 사이에 힘이 다해 풋잠을 잠깐 들었다. 갑자기 스르르 잠을 들었다는 거야. 정성이 지극하야 꿈에 님을 보니 정성이 지극했던지 와우 꿈에 임이 나타났어요.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시라. 옷같이 곱던 얼굴이 반도 넘게 늙어 있구나. 마음에 먹은 말씀 슬가장 팔자하니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실컷 사래려 아래려 하니 눈물이 발아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눈물이 쏟아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을 못 다하야 목이조차 메어하니 정회도 못 다 풀어 목조차 메어이니 자, 오련된 개성에 잠은 어디 깨뒀던고 방정 맞은 다구음 소리에 잠은 왜 깼단 말인가. 자, 드디어 그리던 임을 꿈에서 만났어. 너무 기뻐. 기쁨의 눈물이야. 막 말도 안 나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임에게 슬슬 말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려? 꽃기호 소리가 들리죠? 이 닭새끼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잠에서 깨버린 거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게 크게 3개거든. 크게 3개. 일단 2개를 미리 말해주면 꿈은 일시적이지만 화자와 임을 연결해주는 여러분들 소재가 된 거야. 알겠니? 알겠어? 근데 누구 때문에 이 여러분들 연결이 깨졌어? 누구 때문에 연결이 깨졌어? 누구 때문에? 닭이죠. 이 개 보여? 개 60개 치킨 할 때 개 알겠죠? 그래서 이 닭소리라 그래. 닭소리. 오련되는 방정 맞다는 거야. 방정 맞은 눈치 없는 닭소리 때문에 그저 잠을 깨버렸잖아. 그럼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또 장애물이 무슨 소리야? 닭소리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되게 시험 잘 나오는 게 여러분들 이 개성, 닭울음 소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요거 우리 여기 분석 좀 하고 넘어갑시다.
자, 와보세요. 딱 요거 하나 체크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반벽청등 별표. 자, 낮에 산하고 강을 가가지고 다 어때? 전부 다 무산됐어. 인부로 갔다가 다 실패했잖아. 그리고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초롱불이 쫙 켜있네. 아니 나 혼자밖에 없는데 저 불은 왜 이렇게 밝냐 이거야. 맞아? 그러면 이 불을 보면서 화자가 또 어떤 정서를 느끼게 되잖아. 자, 이것도 무슨 상가물이라 그럴까? 객관적 상가물이라 그래요. 써놓으세요. 객관적 상가물. 그럼 아까 빈배랑 똑같네요. 빈배랑 똑같아요. 자, 바로 반벽청등이라는 청사 초롱을 보면서 화자가 슬픈 정서를 느낀 거야. 나밖에 없는데 저 불은 왜 이렇게 밝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적은 격 멱진하야. 잠깐 사이에 힘이 다 빠져. 풋잠을 잠깐 드니. 자, 풋잠 네모. 잠이 들었어. 정성이 지극하야 밑줄. 꿈에서 님을 봤다는 거야. 다시. 그러면 꿈은 일시적이지만 화자와 임을 연결하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자, 꿈은 화자와 임을 연결해주는 소재가 되는 겁니다. 자, 꿈 잊지 마시고. 자, 보세요. 그래서 옷 같은 임의 얼굴이 너무너무 늙으셨고, 자, 마음에 먹은 말씀을 실컷 풀고자 했는데 눈물이 나고 목이 메어서 그 말을 했어 못했어? 못하는 거야. 하고 싶은데 막 안 나오는 거지. 오케이? 자, 근데 자 이제 여기 별표 3개. 시험 되게 잘 나와요. 여기 되게 잘 나와요. 오견된 개셔. 방정 맞은 뭐라고요? 닭? 울음소리야. 닭소리야. 닭소리. 그러면 닭소리에다 뭐라고 써야 되더라?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그죠?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자, 닭울음 소리는 자, 화자가 꿈에서 깨버리게 되는 소재죠. 그래서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요. 자, 좀 더 심화적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글씨로 다른 색으로 단 뭐의 해석은 없다. 간신의 해석은 없어요. 학자들이 봤을 때 간신까지 해석으로 하진 않는데.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자, 끝났습니다. 자, 다 체크했으면 이제 우리 마지막 파트 이거 하고 문제 풀게요. 자, 소주제 8까지 한 방에 읽어보자. 여러분들 가보자. 자, 어와 허사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아, 헛된 일이로다. 내 님이 어디 갔는가? 결인 일어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잠결에 꿈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제 날 좇을 뿐이로다. 불쌍한 그림자만이 나를 따르고 있을 뿐이로다. 임은 안 보이고 내 그림자밖에 없다. 차라리 쉬어디어 나궐이나 돼야 이셔. 차라리 죽어버려서 지는 달이나 되어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임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치리라. 각신님 다리야 커니와 굳은 비나 되쇼셔. 각신님아 나궐은 다른커녕 굳은 비나 되십시오 하고 끝나요. 됐습니까? 자, 현재 해보자. 일단 자, 칠판 봐봐 얘들아.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고, 자, 요거 어여쁜 있죠? 어여쁜의 별표 쳐보세요. 자, 요렇게 옆에 써야 돼요. 어여쁜은 지금 현대국어로 하면 뭐예요? 현대국어로 어여쁜 예쁜이지. 야, 그럼 봐봐. 예쁜 그림자 이게 말이 돼? 지금 상황이 어때요? 딱 했잖아. 분명히 임하고 나하고 같이 있었잖아, 꿈에서.
딱 깼는데 이미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창문 열어본 거야. 안 보이잖아. 근데 갑자기 예쁜 그림자가 왜 나와? 이게 앞뒤 염들 맥락상 말이 안 되는 거지. 맞지? 자 이제 서봅니다. 자 이때 국어를 쌤이 뭐라 그랬죠? 무슨 국어라 그랬죠? 중세국어라고 한다고. 다시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중세국어. 이 중세국어 때는 예쁜이 뭔 뜻이냐면 불쌍하냐. 중세국어 때는 어여쁜이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가 불쌍한이었대. 불쌍한. 왜요? 뭘 왜요예요? 원래 그 뜻이었다고요. 알겠지? 원래 그 뜻이었대요. 근데 자 우리 지금 국어를 현대국어로 하죠. 현대국어로 오면서 지금의 뭐로 바뀐 거야? 예쁜으로 바뀐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한 줄 알아 얘들아? 의미 이동이라 그래. 다시 뭐라고 한다고? 이거 참여해. 이거 빨리 참여해. 나 수업 안 끝내버린다. 자 뭐라고 한다고? 의미 이동이라 그래. 1학년 고1 1학년 2학기. 알겠니? 알겠죠? 내신에 자 그래서 2학년 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불쌍한이었지만 현대국어로 해서 예쁜으로 바뀌었다. 이걸 의미 이동이라고 한다. 자 불쌍한 그림자. 지가 불쌍한 거야. 날 조칠 뿐이로다.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쓰세요. 옆에다가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막 임을 찾아봤어. 창문 열었어. 지 그림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더 어때? 쓸쓸하고 외로운 거지.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극단적인 얘기. 차라리 죽어버려서 이거 별 붙여놔. 이게 다른 작품에서도 나오는 시어거든. 차라리 죽어버려서 나궐이나 되고 싶다. 자 나궐 동그라미. 이거 아까 우리가 배웠죠 형들. 자 나궐은 적극적 애정관이에요? 소극적 애정관이에요? 소극적 애정관. 이 소극적이란 단어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극적은 뭔 뜻일까? 잠깐 달빛을 비추다가 사라지잖아. 이런 의미에서 소극적이야. 알겠지? 계속 끈적끈적하게 옆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됐지? 자 그리고 님 계신 창 안에 뚜렷하게 비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다 써야지. 감녀. 자 감녀. 아니 조심해 얘들아. 이 각신님이 감녀라는 게 아니고 헷갈리면 이렇게 써놔. 감녀의 우위로 이렇게 쓰세요. 또는 조언. 자 이쪽 부분이 감녀의 위로 조언이라는 거야. 이 각신님이 아니고 자 이 각신님은 누구야? 을려야. 그치? 야 을려님, 야 을려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나궐, 달이냐 커니와 구준비나 대세라. 구준비 동그라미. 그러면 구준비는 뭐라 그랬죠? 적극적 애정관이라고. 비가 돼서 임한테 뿌리라 이거야. 그럼 임의 몸에 스며 들어갈 거 아니야. 빗물이. 축축하게, 척척하게. 알겠어요? 변태처럼. 알겠지? 그러면 어쨌든 임에게 더 다가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끈적끈적하게. 자 그래서 이렇게 구준비는 적극적 애정관을 보이고 있다. 자 작품 끝. 자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넘겨보세요. 자 문제 풀고 한번 끊자. 자 1번 봐봐. 자 빨리 보세요. 빨리 1번 보세요. 1번. 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수누리마를 절묘하게 구사하고 있다. 2번 감녀와 을려의 두 인물의 대화 형식이다. 3번 별표. 3번의 별표. 자 이 작품의 갈래가 뭐라 그랬어 얘들아? 가사. 가사는 시조의 형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설 같다 그랬어요. 맞아? 3번 형태상 시조와 비슷한 구절이 있다.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돼? 시조의 양식이 보인다. 시조의 형식이 보인다. 동그라미야. 동그라미야.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잠깐 보세요. 쓰지 마시고 봐봐요. 자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돼 있거든. 근데 종장의 첫 음절은 보통 3음절로 고정시켜요. 너희들 아마 고등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 잘못 만나면 수행평가로 시조 써오기를 해요. 이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챗GPT로 여러분들 쓰시면 안 돼요. 내가 방상공가 가밀공 잘 기억 안 나요. 내 들었어요. 요번 때 바로 직전에 그 수행평가 챗GPT 제미나이 그거로 했다 걸렸대. 그래서 수행평가 다 빵점 처리됐대. 그래서 한 명 중 1등급인가 2등급인데 등급 내려간 거야. 수행평가 빵점 처리돼서. 그 함부로 쓰시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 써도 잘 이렇게 잘 티 안 나게 써야지. 그대로 뷰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어떡해요. 응? 바보도 아니고. 적당히 참고해서 이렇게 편집해야지 본인이. 어쨌든 시조 쓰기 할 때 나중에 형식할 때 여러분들 요거 되게 중요한 거야. 종장에서 첫 음절은 몇 음절? 3음절로 고정 때리는 게 정해져 있는 형식이야. 알겠지? 자, 봐봐. 이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종장 아니냐? 이게 끝이잖아. 각신님 몇 음절이야? 몇 음절이야? 3음절 고정이지. 맞나? 자, 그래서 다시 오세요. 그래서 3번 형태상 시조의 종장과 유사성을 보이는 구절이 있다. 자, 그리고 5번 보세요. 5번.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칠판 봐봐.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자연물은 다 간신이자 장애물의 의미를 갖고 있죠? 자, 4번에 틀렸어요. 1번에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린 것 같아? 계절이 언급되긴 했어. 하지만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심정 변화까지 나오진 않아. 각 계절에 따른 화자의 걱정만 나오고 있어. 맞아? 맞아? 그래서 1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2번. 작품은 두 여인의 대화이다. 자, 같은 사람의 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자, 1번 봐봐 얘들아. 저 가는데 각시 어디 본 듯도 한더이고. 자,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저 한양 경복궁 떠나고 있는 을려봐봐라 하고 있잖아. 그럼 1번은 누가 얘기한 거야? 감녀가 얘기한 거야. 쓰세요. 1번은 감녀. 자, 2번, 3번, 4번, 5번 봐봐. 아, 너로구나. 내 하소연 들어볼래? 그럼 2번은 뭐야? 을려. 3번. 내 마음속에 한 맺힌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럼 3번도 을려. 자, 4번. 님의 소식이 더욱 그립다. 이것도 을려. 5번. 님이 계신 창밖에 달빛을 비추고 싶다. 이것도 을려. 알겠니? 그래서 1번은 감녀고 2, 3, 4, 5는 하소연하는 다 을려의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봅니다. 다음 시어들의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5번부터 볼게요. 구준비, 슬픈 눈물이라도 전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 강, 화자가 임과 떨어져 살아야만 하는 이별의 상황. 칠판 보세요. 봐봐, 칠판 봐봐. 강은 화자의 소망을 위한 공간이기도 해. 하지만 성취했어? 못했어? 못했지.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좌절된 이별의 공간이기도 한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4번 맞고. 3번 바람, 화자의 발길을 묶는 장애물. 2번 1월은 기원과 존경의 대상인 임이야. 임. 1번 구름. 자, 칠판 보세요. 무슨 열정 순수가 왜 나와요? 구름도 장애물 간신이잖아. 맞니?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보자. 자,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1번 보자. 을려. 차라리 구준비가 되라는 너의 말은 님에게 나의 슬픔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라는 의미였지. 감녀. 그리워하는 임의 소식을 알 수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너의 모습이 안타까웠어. 3번 을려. 임의 곁에서 여러 가지를 돌봐드렸는데 그러던 내가 없으니 임이 어떻게 지내실까 걱정됐어. 4번 감녀. 그래도 다행인 것은 꿈에서나마 임을 만나. 자, 이제 밑줄 차 얘들아. 회포를 마음껏 풀고 임이 너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단 점이야. O야 X야?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목이 메었지 않았어? 오케이? 그러면 회포를 마음껏 풀었어요? 못 풀었죠? 그죠? 이미 내 하소연 들어주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몇 번이 틀린 거야? 4번이 틀린 거야. 5번. 을려. 그때 방정 맞은 다구름 소리에 잠이 깨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오죽했으면 꿈결에 일어나 창을 열고 임을 찾았겠어? 그랬더니 뭐야? 불쌍한 내 그림자만 나를 쫓고 있구나 해가지고 외로움이 부각됐잖아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가볼게. 8번부터 가자. 이 작품에서 을려가 나궐이 아니라 구준비가 되었을 때 생기는 변화를 서술하시오. 쓰세요. 나궐은
낙월은 소극적 애정관이고 8번 쓰라고 해요. 8번. 낙월은 소극적 애정관이고 낙월은 소극적 애정관이고 자, 구준비는 구에다가 지읒 아래야 니은이야. 구준비는 적극적 애정관이다. 구준비는 적극적 애정관이다. 자, 적극적 애정관이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5번 가봅시다. 5번에다가 심화라고 쓰세요. 좀 어려워요. 자, 이 작품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볼까요? 자, 차라리 시어디어 밑줄. 얘들아 아까 시어디어가 뭐라 그랬지? 죽어서. 뭐가 되오리라? 범나비가 되겠대. 범자가 호랑이 범자야. 그럼 뭐야? 호랑나비. 차라리 죽어버려서 호랑나비가 될 거야. 여러 가지 나무 가지마다 족족 앉아가지고 향 묻은 느레로 님의 옷에 올물이라. 뭔 소리야? 꽃향 있지, 꽃. 그죠? 꽃에 향을 묻혀서 임한테 뭐 할 거야? 묻힐 것이야. 자, 그 다음 밑줄 쳐.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님 조차려 하노라. 님이 호랑나비가 자기인 줄 몰라도 나인 줄 몰라도 그래도 나는 님을 따라갈 것이야. 이렇게 얘기가 끝나요. 자, 일단 1번 봐봐. 우리가 앞서 배운 이 작품 송미인곡과 보기의 작품은 모두 대화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아니요. 오늘 배운 송미인곡만 대화체예요. 보기는 독백체입니다. 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자, 이 작품의 어조는 남성적, 보기 어조는 여성적. 야, 우리 오늘 이거 배우지 않았니 얘들아? 을람이야, 을려야? 이게 을람이었어, 을려였어. 을려였잖아. 둘 다 여성적이야. 알겠니? 자, 2번. 이 작품도 여성적이고 보기도 여성적이야. 충신 연주지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3번. 이 작품은 궁극적으로 연군의 정을, 왕에 대한 정을, 보기는 남녀 간의 정을, 아니 둘 다 연군의 정이야. 둘 다 왕에 대한 마음이야. 왜냐면 작가가 정철 똑같아요. 자, 그 다음 4번. 이 작품은 임과 이별한 후에 보기는 임과의 이별을 예감하는 화자의 심정이 아니고 둘 다 이별했어요. 둘 다 이별했어요. 자, 5번 보세요. 자, 송미인곡 이 작품은 임에게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려는 적극성을, 보기는 자 밑줄 쳐요. 임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려도 임을 따르려는 의미로서의 소극성을 띈다. 그러니까 적극성, 소극성에 너무 여러분들 집착하지 말고 송미인곡은 임에게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려는 부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보기의 작품은 임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려도 임을 따르려는 부분이 보인다는 거야. 어디서? 자, 우리 5번 보기에서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님 조치려 하노라 써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5번을 알 수 있다. 5번에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